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비트코인 1시간봉, 바이낸스, 테더 차트. 항상 우리가 거의 기본으로 보는 차트고요. 요거랑 인덱스 차트 두 가지를 보통 제가 보죠. 자, 오늘은 8월 17일 일요일 밤. 방송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11시 39분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소폭 빠지는 듯 했지만 주말인데도 조금 더 내려가나 했지만 별로 그렇진 않았고 사실상 횡보죠. 네. 이게 목요일이고요. 그죠? 네. 이게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리고 이게 일요일. 그래서 크게 봤을 뭐 좀 내린 것 같아 보이지만 크게 내린 건 아니고 이 부분이 이제 내일 아침 전까지 얼마나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뭔가 이제 결론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긴 한데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금, 토일 거의 그냥 같은 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에 떨어지고 나서 추가 하락은 사실상 없는 수준이에요. 그 주말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거의 멈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당연히 주말 들어와서 멈춘 부분이 크기 때문에 주말이 끝나면 움직임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당연한 거고 기본적인 뭐 경향성이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로 넘어가는 일요일 밤 방송이 항상 굉장히 중요한데요. 월요일 날 방송도 중요하지만 일요일 날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요즘 격일 방송을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일, 월은 항상 붙여서 이틀 연장을 항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 월 항상 같이 와주셔야 되고 어쨌든 간에 큰 차트로 넘어가서 지금 상황 어떤지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가격이 지금 11만 8,200 찍고 있는데 주봉으로 보시면은 자 이런 상황입니다. 정시석 좀안 보일 수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잘 보이게끔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네. 캔들 볼 줄 아시죠? 초신점도 캔들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꼬리 왔다 갔다 했고 음봉이죠? 음봉은 종가가 밑에 있는 거니까 아직 종가 마감 안 거지만 시가 지금 실시간 가격이 여기죠. 양봉은 반대 내복한의 위쪽이고 꼬리는 왔다 갔다 한 거고 그냥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실시간 가격이 여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최근 고점 최근 종가들 보시면 이렇게 종가 이렇게 되는 거죠. 움직였던 범위는 대략 이렇게 되는 거고요. 꼬리를 빼고 보게 되면은 요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현재 위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최근 특히 지난주 이번주 상황 지난주에서는 이제 하방 이탈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잘 넘겼고 그 지난주에서는 상방 돌파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막혔고 이번 주에 실제 돌파가 했습니다만은 다 빠졌죠. 야는 사이 쏙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좋다 말았던 여기도 2주차 때도 비슷했었는데 7월 초순경 그죠? 그때 비슷한 상황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겁니다. 캔들 형태가 지금 굉장히 그때랑 비슷해요. 구간도 똑같고요, 사실상 여기 걸린 거죠. 이 저항대. 이 저항대가 얼마예요? 이 저항대가 사실상 계속해서 얘기했던 12만 아니겠습니까? 그 12만 돌파 안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 1, 2, 3, 4, 5, 6, 6주째 한 달 반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지금 주봉 마감하게 되면은 6주째 동일한 상황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정확한 종가 저항 이제 3주차 때부터 제가 잡아드렸던 게 변함이 없는데 종가 11만 9,415 11만 9,415를 계속 못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 이론으로 해석해 봤을 때 물론 지나고 나서 해석이긴 하지만 어쨌든 공부하는 차원에서 캔들 이론으로 해석해 봤을 때 여기 이제 저항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를 이제 뚫어야 될 때 뚫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저번에 설명했지만
지난주 종가를 보시게 되면은 꼬리까지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형성된 저항을 닿지가 않았어요. 네, 닿지가 않았어요. 그럼 여기 막힌 게 아니라 그랬죠. 네. 닿고 닿았는데도 못 들었네 해야 막힌 거라고 했잖아. 그냥 막히지 않았어요. 막혀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까지 쳐 올렸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다시 빠진 거죠. 이번에는 여기 막힌 거죠. 쳐 올랐다가 막힌 거죠. 여기처럼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 저항이 계속 건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고, 결국 여기를 못 뚫으면 못 간다. 아주 간단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나마 좀 상황이 좋아지려면은 어쨌든 주봉 마감 월요일 아침 9시, 내일 아침 9시잖아요. 그 전까지 요 위로 다시 싹 올려주면 좋은 마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1만 8,271이니까 저희가 11만 9,400대니까 한 1,200불, 한 1,200불만 올리면 돼. 얼마 되지도 않아. 멀지도 않아요. 1,200불 올린다는 거는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대충 불도 안 돼요. 대충 계산법 하시는 분도 감 오시겠지만 1%밖에 안 됩니다. 1%. 1%. 지금 1%를 못 올려서 이러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밤 새벽 사이에 좀 좋은 움직임이 나와주면 충분히 1%밖에 안 되는 구간이니까, 지금 뭐 9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시간이 모자라서 못 넘는 그런 가격대는 아니에요. 그죠? 1%뭐 양모 하나만 나오면 넘는 거죠. 그래서 아침 9시까지 모니터링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나마 이제 조금 뭡니까, 물론 아직 이것도 마감 끝까지 봐야 됩니다. 현재까지 봤을 때 그나마 또 좋은 부분, 아쉬운 부분, 아 여기를 못 넘고 있네 하는 건데, 또 긍정적인 부분은 밀리더라도 여기는 안 밀리네. 내려갔다 여기서 반등했죠. 네. 이거 얼마죠? 11만 7천 얼마대. 제가 계속 맥점이라고 했던 중요한 자리가 11만 7천대잖아. 여기 그 자리죠, 그죠? 거기서 반등했어요. 지금 살짝 반등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 이상 안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는 여러 가지, 왜 맥점이라고 했어요? 너무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도 계속 11만 7천 얼마대를 다양한 관점으로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랬죠. 네, 여기서 오는 여기 한번 나가리 났던 구간이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예전부터 시절 초순경에 설정해뒀던 임시 지지 구간, 이것도 11만 7,265고, 그죠? 저 위에서 오는 이게 또 노란 요 대각선도 중요하게, 또 한번 나갔다 오긴 했지만 여전히 중요하게 볼 수 있다는데, 이것도 여기 딱 같은 구간 지나가잖아요. 여기 맞고 지금 반등했고, 그리고 작은 차트에서도 계속 설명드려가지고 8시간 봉도 어떻고 일봉도 어떻게 해가지고 11만 7,200이니 11만 7,400이니 맥점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반등했다. 네. 그게 또 현재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상황을 어느 정도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11만 7천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12만을 안착하느냐, 이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크게 상황 판단을 초심자분들도 손쉽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봉 봅시다. 자, 일봉입니다. 근데 일봉 이하가 문제예요. 주봉은 이제 큼직큼직하니까 그렇게 좀 큰 전략을 짤 수가 있는데, 일봉 이하가 지금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난이도도 높고 나가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일봉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기존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계속해서 못 뚫던 11만 9천대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오르고 이틀 연속 올랐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쭉 빠졌고, 이 빠진 게 이 중요한 라인 뚫었던 거를 다 깼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상황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소폭이지만 또 추가 하락이 나왔고, 근데 그 추가 하락이 크지 않았고요. 순간 최저가는 11만 6,700 정도지만 뭐 종가 마감은 어디서 했어요? 7,300. 네.
물론 일본 기준 여기 의미 있는 라인이 7,472였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간 건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 일단 어쨌든 그 바로 밑에 붙어가지고 오차 범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 붙어가지고 횡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일봉은 이렇게 마감했잖아. 주봉이 더 중요한데 주봉은 마감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깨졌다고 할 수도 없는 거라 그랬죠. 해석상 주봉까지 이제 봐야 확실한 건데 주봉 내일 아침 9시 마감. 어쨌든 간에 주봉이 막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일봉은 살짝 깨졌지만 더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바로 밑에서 토요일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다시 올라와 버렸어요. 물론 이거 아직 마감 안 했죠. 이것도 아침 9시 마감인데 어쨌든 다시 올라왔어요. 그 이틀 전으로 돌아왔죠. 11만 7,400유로 올라왔고 아직 마감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 상태 유지만 되면은 일봉도 상황이 다시 애매해지는 거죠. 네. 맥점 구간 라인이었던 거 회복하고 올라오면 일봉 주봉도 같이 올라오겠지. 아침 9시 똑같이 마감이니까, 그죠? 그럼 주봉도 마감 좀 그래도 버텨주는 마감이 되고, 그럼 언제든지 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일본인 관점에서도 이 구간에 대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나가리가 되기 때문에, 나가리가 자주 나는 게 여기도 나가리였잖아요. 나가리가 자주 나는 게 무슨 증상이랬어요? 중립추세 증상이라고 그랬죠. 옆으로 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갈 줄 알았지만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또 쭉쭉 빠질 줄 알았지만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어느 정도 가격대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아직 마감 안 했어요. 내일 아침에 그렇게 된다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여기서 큰 관점에서의 이 상방 나가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잘 안 풀리면 여기까지 열리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잡혀있는 틀 아니야. 근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지금 여기서 다시 방향을 뒤집을 나가리가 나오게 되면 틀이 일단은 이렇게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요건 오버슈팅 했다고 치고 다시 이렇게 잡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잡히거나 이 밑으로 안 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만 돼도 최근에 몰리신 분들은 많이 회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종목에 따라서 타이밍 잘 맞으면 알 텐데, 오늘 체인링크 많이 올랐는데 종목이 잘 맞으면 수익이 나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맥점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대략적인 이제 11만 7천대, 정확히는 11만 7천 뭐 중반 초중반 뭐 그 디테일한 가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11만 7천대 주봉 지지도 있고 여기 사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게 안 되면은 가능성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 자리까지 열린다는 얘기죠. 이것도 엄청 밑에는 아니에요. 여기가 얼마예요? 11만 뭐 12,000대죠. 11만 12,000대이기 때문에 뭐 엄청 큰 폭락은 아니고 저까지 내린다 하더라도 실시간 가격대에서 저까지 내린다면 한 6% 7% 정도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해당 큰 흐름과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상황 판단 내지는 전략 설정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면 일봉이 지금 해줘야 되는 건 뭡니까? 일단 당장 요 구간이 확실하게 깨진 게 아니었다. 이건 그냥 여기 나갔다 온 것처럼 차트 원리, 중립주세 원리에 의해서 나가리 난 거에 따라 확정시키려면은 이 라인 위로 올라와서 마감을 해야 되겠죠. 시점 위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라인이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 종가 라인이 7,472 위에서 마감하느냐, 그러니까 일단 아주 기본적인
1차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일봉이 봐야 되는 저항은 단기적으로는 두 개, 조금 더 멀리까지 보면은 세 개가 있죠. 일단은 여기서 구조상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저항이 여기입니다. 정석 저항이죠. 그리고 이 저항은 그저께 정확히 맞고 밀린 바가 있어요. 이미 오늘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태고 아직은. 그 다음 저항은 여기 초록색 표시해놨던 저 앞에부터 주요 저항이었던 여기를 나갔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떨어진 거죠.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요 두 라인.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쭉쭉 세게 회복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릴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볼 마지막의 종가거죠. 이 세 라인 정도가 일봉에서 봐야 될 라인입니다. 각각 알아두시기 바라고. 첫 번째 라인이 8686, 8686. 두 번째 라인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라인이지만 9954. 그 세 번째 라인이 마지막 라인인 123,306 종가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용수님, 스펀키 때부터 부비 지켜봤는데겠죠?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대응 관점으로 잘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 24시간 매매에서 실력 인증 가능? 24시간 매매에서 제 실력을 다 알 순 없죠. 저 지금 3년째 매매에서 투명하게 수익금을 공개하고 있죠. 눈깔 있으면 보시고요. 자, 8시간 번으로 넘어가면은요. 자, 8시간 봉도 문제입니다. 8시간 봉도 어쨌든 똑같은 제가 중요하게 강조했던 그 맥점 라인이라고 해야 되는 그 구간에, 이 회색 구간이 맥점 구간이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라인이 지점이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라 그랬었잖아. 여기에서 요 딱 가운데 지점이라 그랬죠. 그렇게 봤을 때 뭔가 차트적으로 뭔가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 또 그거보다 좀 밑에, 또 양옆에 거리도 적당하게 요 지점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여기서 박스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이제 이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 나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상황이 이제 나왔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아직 비트코인이 아직 날아갈 뭔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내려온 건데, 이 내려온 과정에서 이 구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이 밑으로 다시 빠지면은 굉장히 안 좋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역시 차트 해석에 가장 FM을 지켜주면서, 이게 종가 라인 기반으로 선을 그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받으면 완벽하게 깔끔하게 아직 안전한 겁니다. 그죠? 근데 차트 그렇게 가고 있지 않죠. 아까 나가리 얘기를 했는데 8시간 정도 확대해 보시면 어쨌든 이 구간이잖아. 이 구간에서 요 뭐 밑에까지 쳐 내려온 거 아니야. 깨진 것도 아니야. 근데 여기 위에 라인에서 탁 이렇게 받아주는 게 제일 확실한데 그렇진 않았죠. 일봉처럼 파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파고 들어와서 역시 빠지지 않았고요. 여기서 붙어서 놀죠. 그리고 다시 나왔어요 이미. 물론 그냥 나오기만 한 건 아니고 나갔다가 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어요. 오늘 오후 5시 종가에서 이미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들락날락 했다는 거죠.
이거 나가리라고 하잖아, 그죠? 자, 8시간 먹 움직임, 주말 움직임. 여기 이제 이만큼이 주말 움직임인데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죠.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죠. 우리가 걱정했던 거는 뭐예요? 정석적으로 나쁜 움직임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가 깨졌으면 다시는 이 밖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올라가려 하다가도 계속 여기 부딪히면서 결국은 떨어지는 이런 움직임이 이제 그냥 기본적인 일반적인 차트 움직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되려면 정석적으로 이렇게 되려면은 위로 올라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올라왔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은 아닌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8시간 봉에서도 물론 이제 난이도는 올라갔죠. 깔끔하게 깨질 거면 깨지고 받을 거면 받지 뭐 들락날락 뭐냐 하니까 이제 난이도는 어려워진 거지만 위험한 상황은 살짝 넘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냐?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난하게 가면 무난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무난하게 깨지면, 그죠? 무난하게 지키면 또 무난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무난하게 좋거나 무난하게 안 좋거나가 아니라 지저분하게 움직이면 이건 5대 5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럼 이게 좋은 거냐? 무난하게 내려가 보는 것보단 낫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무난하게 내려가는 것보단 낫지. 그래서 이제 일단 한시름 놨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다시 내려가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기회를 좀 더 준 거예요. 시간을 좀 더 끌어준 거고 내가 바로는 안 죽여버릴게. 좀 기회 주고 갈 수도 있고 빨 수도 있어. 뭐 그렇게 차트가 간을 보고 있다고 보면 돼요. 차트가 간을 보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걸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그건 단점이죠. 이렇게 되니까 해석하기 어려워졌어. 하지만 해석할 시간은 또 준 거죠. 공평해요, 세상이. 대응 준비할 시간은 또 준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차트 움직임 조금 더 보시면서 증거를 수집해서 상황을 좀 더 확률 높게 해석해가지고 좋은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차트 어렵다 모르겠다 그냥 뭐 징징거리지만 말고 징징거려가지고 씨부라 뭐 달라지냐? 그죠? 내 차트 어려운 거 어려운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봤을 때 여기 나가리 난 부분은 좋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또 구조 분석해보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저항입니다. 1차 저항.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가 2차 저항이고요. 이미 다 표시해놓고 알려드렸던 라인이에요. 그래서 1차 저항 라인이 지금 여기 8257이고 8시간 봉 기준 지금 여기 맞고 밀렸습니다. 지금 캔들에서 물론 1시간 남았으니까 1시간 안에서 올릴지 말지는 마감 1시까지 봐야 되는데 현재는 밀렸고요. 두 번째 라인이 9580 여기는 온 적이 없습니다. 아직 한 번도 여기서도 못 왔었고 이걸 뚫어야 올 수 있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중요한 구간은 당연히 당장은 여기죠. 좀 더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기 이제 일봉 라인, 주봉 라인 여기 다 있으니까요, 그죠? 주봉 라인 여기 이웃에 다 이거 9,580이고 9,415, 그죠? 이런 주봉 라인 여기 있고 9,086 라인이 여기 있고 일봉 라인 9,954 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 몰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쇼부는 여기까지 올려서 봐야 된다. 그래서 아직 거의 도달도 못한 상태에서 아 여기 그래도 위기 넘겼으니까 올라갈 수 있겠다 아직 모른다는 거죠. 기회는 줬지만 어쨌든 여기 확실하게 여기 뚫고 12만 위로 정확히 안착을 해야 기회가 생긴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기 기회는 줬지만 아까 얘기했잖아 박스를 작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거라고. 여기서 깔짝깔짝 가져가다 다시 내려가는 그림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또 요 하나하나에 너무 설레받쳐가지고 아 이렇게 여기 깨졌으니까 쭉 빠질 거야 아 이렇게 됐으니까 쭉 올라갈 거야 그렇게 안 가잖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차트는 이렇다고 실전 차트는 이렇다고. 근데 공부할 때 어때요? 그냥 뭐 극단적인 것만 배우잖아. 뭐 다이버런스 나오면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떨어졌어? 안 떨어지지. 뭐 상승 다이버런스 뭐 쌍바닥 나오면은 뭐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갔어? 안 가잖아 또. 대부분 차트가 이래요. 그래도 배움은 배움이고 실전은 다르다고. 중간중간 끊어칠 수밖에 없게 실전은 움직여요. 근데 이론은 그냥 뭐 하나 잘못하면 쭉 빠지는 것처럼 뭐 하나 하면 쭉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론으로만 공부를 하고 실전을 안 하니까 대가리가 빡대가리가 돼가지고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실전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차트 찾아보면은 다 이게 차트 보는 게 돈 드냐? 다 공짜 아니야. 차트 찾아보면은 뭐 하나 잘 돼가 쭉 계속 올라가고 뭐 하나 잘못되고 쭉 계속 빠지고 이런 구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구간은 더럽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구간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확대해도 그렇고 축소해도 그렇고 여기 확대해봐 확대해도 여기 이런 것도 엄청 많아. 그래서 이게 차트에 올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왔다 갔다 지점은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를 시간으로 나눠서 1년 365일이라고 치면 1년 365일이라고 치면은 차트 움직임이 365일 중에 한 340일 정도는 별거 없거든. 근데 그 중에 한 25일 뭐 한 달 정도? 한 달도 많은 거야. 어쨌든 뭐 1년 중에 딱 한 달 정도만 빡 올라가거나 빡 내려간 구간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시간 비율로 나눠보자면 오늘도 별일 없네. 오늘도 별일 없네. 오늘도 별일 없네. 이게 정상이야. 원래. 근데 공부에서는 맨날 어떻게 하면 빠지고요. 어떻게 하면 올라가고요. 이딴 식으로 공부하니까 안 되지. 그죠? 네. 차트의 전반적인 움직임 이해를 하고 나서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 제대로 된 공부가 되고 제대로 된 상황에 맞는 인식이 생기는 건데 그죠? 공부 잘못하신 거예요 여태까지. 저한테 다시 배워야 돼 처음부터. 참고하시기 바라고. 말이 길었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간에 네. 그런 부분 앞으로는 뭐 빠지고 올라가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움직이는 부분에 더 집중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애매하게 움직이잖아. 애매하게 대부분 움직이다가 그 끝에 이제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해석해야지 이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참고하시면 바랍니다. 자, 4시간 봉으로 넘어가면 4시간 봉은 어떤 상황이에요? 4시간 봉은 똑같아요. 4시간 봉도 관련 정석 지지 구간이 여기였죠? 네, 여기였고 얘도 내려갔다 왔죠. 내려갔다가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온 상황. 좀 더 디테일하긴 하지만 8시간 봉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4시간 봉도 좀 더 크게 보면은 저항대가 뭐 이런 저항대 있는데 역시 현재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고. 네. 4시간 봉도 똑같이 다양한 시간대에서 금요일 밤부터 지금 금요일 밤부터 금요일 밤이 아니지 토요일 밤부터 지금 일요일 밤에 이르기까지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이 주요라인이라고 했던 구간을 속절없이 깨지고 이제 쭉쭉 빠지는 그런 전형적인 그림이 아니라 뭐야 야 그런 그림이 아닌데 지금 하는 모습을 이제 특히 이제 어제요 어제 토요일 16일
이 시간대 다양한 시간대 다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차트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으신 분들은 이거 그냥 쭉쭉 빠진 그림은 아닌데 숏 쳤던 분들도 많죠. 숏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여차하면 숏 바로 정리해야 되겠다. 이거 그림이 지금 폭락 그림이 아니다. 눈치를 채셨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알트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여러 가지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강한 포지션 잡지 마시고,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도 레버리지 크게 써가지고 롱! 샷!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지저분하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간을 보면서, 아니면 매매하더라도 짧게 롱 조금 먹고 빠지고 숏 조금 먹고 빠지고 이렇게 좀 짧게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움직임이 좀 더 명확해졌을 때 그때 빡 쳐가지고 쫙 먹어야지. 그죠? 왔다 갔다 할 때 롱 치고 숏 치면 수익도 안 나죠. 왔다 갔다 그냥 수수료만 털리고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구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게 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4시간봉 기준에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라인을 보고 좀 상황이,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니 이제부터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내려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 근데 시간대가 작을수록 차트가 지저분하 어려워요. 지금 엄청 어려운데, 그래서 4시간봉도 지금 기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저도 좀 애매하긴 한데, 신뢰도 높은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울 만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큰 시간대의 라인들을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굳이 4시간 봉에서도 기준 몇 개를 굳이 잡아보자면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정석에 가까운 라인이라고 본다면은 이 라인 맞출지 자신 없어요. 하도 지저분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요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종가 9,480이라서 뭐 역시 그 주봉, 일봉, 주요 라인 몰려있는 또 근처에 있는 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겸사겸사 이 정도 라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수평선이 지금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넓혀가지고 이런 추세선 깨지는 상황까지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조금 빠졌다고 뭐 어떻게 지저분하게 다시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까지 벌려놓고 확인해야지 4시간 봉에서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시간 봉 엄청 지저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에 너무 놀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다시 돌아오고 튈지 모르니까요. 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시간 봉은 당장 봐야 될 저항, 가장 가까운 저항 여기, 여기서 이제 만들었었고, 여기 정확하게 맞으면서 이제 뭐 쌍봉 비슷하게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떨어졌던 그저께요. 라인을 일단 먼저 봐야 되고, 9,082 라인이네요. 아래쪽은 요런 얄팍한 추세선도 볼 수 있고, 4시간 봉에서 아까 얘기했던 추세선은 이겁니다. 좀 더 밑에 있는 거. 1시간 봉은 이제 훨씬 작은 차트니까 이거 먼저 볼 수가 있겠네.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도미넌스 차트로 넘어가서, 자, 도미넌스 움직임이 또 어떻게 또 변하냐, 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상황 최근 2, 3일 보면은 다시 또 반대 방향이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였던 이 부분만 적당히 좀 빼면은 이후 움직임 적기도 하지만 반대 방향 움직입니다. 비트 떨어지고 도면서 오르고, 비트 반등 내리고 오르고, 애매한 횡보 이후에 살짝 오르고 살짝 내리고. 그래서 진폭이 적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큰 의미 부여하는 건 좀 그렇긴 하죠. 어쨌든 단기 방향성만 보더라도 반대 방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최근에 계속 어느 정도 반대 방향성 이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계속 반대 방향, 비트가 이렇게 올라오는 와중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반대 방향성, 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같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불안 요소다. 찐반등의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귀신같이 떨어진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상태가 그대로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오버슈팅 차트상 어떤 오버슈팅 같은 거고, 제가 불안 요소라고 이거 찐 아니다 하면서 그런 거고, 또 크게 봤을 때는 그냥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도미넌스와 반대 방향의 느낌 훨씬 축소했어요. 그쵸? 더 잘 보이죠? 크게 봐도 느낌 오죠? 느낌 안 오면 이거 눈깔 해태 눈깔이죠. 네. 이거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이렇게 그죠? 이렇게 느낌 오잖아. 이때부터 계속 그랬다고. 제가 그래서 이거 반대 방향으로 본격적으로 좀 더 눈에 띄게 반대 방향 시작한 데가 언제라고 해서 이것도 여러 번 방송 보시면 얘기했잖아. 7월 25일이라고. 그때부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계속해서. 이게 바뀌지가 않고 있는 거야.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이게 바뀌어야지 국면이 바뀌는 거라고. 비트코인 이 기간 동안 뭐 했어? 횡보했잖아. 이게 안 바뀌니까 여기 못 가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식의 분석 저만 한 어떤 저가 개발한 방식인데, 어쨌든 이런 식의 분석을 통해서 이게 가라 상승일 가능성을 얘기했던 거고 일단은 맞춘 거죠. 그래서 그건 그거고, 일단 지나고 나서 어쨌든 간에 여전히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이 국면이 바뀌어야 돼요. 어쨌든 찐반등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된다 했잖아. 도미넌스랑 같이 쫙쫙 올라가는 그림. 지금 그냥 반대 방향인데 이렇게 같은 방향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그 전부터도 안 나왔지만 특히 25일부터 그게 좀 강화가 됐고, 7월 25일부터 그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달라져야 올라갈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달라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올라갈 거라면. 이것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앞으로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네. 비트코인 그리고 도미넌스 1시간 번으로 다시 확대했고, 비트코인 빨리 여기 뚫고 이제 짝짝짝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12만 위로. 도미넌스도 이런 추세선 뚫고 쭉쭉. 도미넌스도 차트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 추세선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랬죠. 1시간 번 축소한 건데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이거 8월 초부터요. 8월 초부터 보면은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였고, 여기는 아직 닿지 않았지만 요 봉우리 일직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그릴 만한 기본적인 조건이 나오죠. 그래서 예전부터 그려서 이 라인 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라인을 이제 뚫으면서 어쨌든 수평 저항은 이 정도로 되라 그랬고, 그죠? 여기 그건 뚫으면서 쭉쭉쭉쭉 비트코인 저항 돌파, 12만 돌파하면서 쭉쭉 올라오는 거랑 같이 도미넌스도 이렇게 같이 만약에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찐반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찐 상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지금 위치 부근에서 빠른 시일 내에 찐 상승이 나온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분석은 뭡니까? 과거 데이터, 과거 비트코인 상승장 데이터를 기반해서 분석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뒤집어 얘기하면은 여태까지 제가 경력 9년 차잖아요. 여태까지 십수년의 비트코인 움직임, 그리고 제가 9년 동안 분석한 움직임, 그런 움직임과 아주 새로운
규칙이 나오면서 아주 다른 움직임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지 멋대로 도미넌스도 지 멋대로 여태까지 다르게 움직이게 되면 분석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미넌스 예전 패턴을 기반으로 한 분석은 다 폐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을 거를 전제로 해서 어쨌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도 큰 추세선 이렇게 가고 좀 더 보시면은 어쨌든 차트가 순간이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장애물을 넘어야 여기까지 갈 거 아니야. 이거 뿅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추세선 가기 위해서는 지금 추세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이런 추세를 기본적으로 뚫어줘야 되겠죠. 이거는 짧은 거예요. 어제 오늘이 어제 오늘. 예. 이거부터 뚫어야지 뭐 그 다음에 이거 뚫고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볼 수가 있다. 계속 밀리면서 이것조차도 안 뚫리고 계속 이것도 못 뚫고 이러고 있으면은 계속 찐만등은 아니고 적당하게 또 어느 정도 애매한 조정이거나 아니면 또 알트 반등이거나 뭐 그런 지금 같은 장세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 기준이 될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미장 움직임은 뭐 크게 볼 거 없는데 체크만 할게요. 미장 움직임이 주말까지 멈춰 있죠. 멈춰 있는데 이제 일요일 밤이래. 저기 뭐야? 금요일 밤. 금요일 밤 이제 토요일 새벽까지 움직이고 멈췄잖아요. 네, 그 움직임이 조금 단기 하락이었습니다. 이게 뭐 엄청 많이 빠진 거 얼마 빠졌나요? 엄청 많이 빠진 거 아닙니다만 뭐 0.7% S&P 나스닥은 뭐 0.89% 엄청 많이 빠진 건 아니고 조금 빠졌어. 이게 구조상 직전 구조 이 계단식으로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지지 구간 기본적인 구조 원리에 따라서 이거 보는 건 쉬워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빨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건 기초적인 거잖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얘는 1단 지지 구간 S&P 나스닥은 2단 지지 구간까지만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움직임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뭐 박살났다 뭐 그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 움직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봤을 때는 뭐 크게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단기 하락 추세 진행 중이다가 주말로 들어갔기 때문에 월요일 초반 움직임을 좀 잘 보긴 해야 될 거예요. 내일 아침 12시 넘었으니까 오늘이죠. 오늘 아침 7시에 장이 열릴 겁니다. 선물장 미장 선물장 시간 되시는 분들 모니터링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미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 크게 봤을 때 관계성이 비트코인하고 어느 정도 있어요.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비스무리 그리고 비슷할 때도 있고 안 비슷할 때도 있고 좀 많이 비슷할 때도 있고 좀 덜 비슷할 때도 있고 아니면 오늘은 좀 다르게 가네 뭐 이럴 때도 있고 그 전체적인 움직임을 평균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워낙 변화무쌍하게 막 지금 어때로 움직이니까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똑같이 움직이면 똑같은 종목이지. 똑같은 종목이 아닌데 어떻게 똑같이 움직여?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이 움직이는 정도가 다르고 그 정도가 계속 변한다라는 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널찍하게 봤을 때는 관계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기 때문에 미장이 오르면 좋고 일반적으로는요. 미장이 떨어지면 뭐 코인에게도 안 좋을 수 있다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되고. 어쨌든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너무 감정이입하실 필요는 없고 너무 중요하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해지면은 강력성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뉴스 가지고 영향받으면은 뭐 아 저 뉴스 뭐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코인까지 뭐 따라 움직여야 돼? 굳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 뉴스가 엄청 커. 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났다. 뭐 코로나 뭐 무슨 전 세계 무역 셧다운 막 이런 큰 뉴스일수록 이제 좀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경향이 있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경제 뉴스 적당히 보시면서 큰 뉴스다 그러면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고 그냥 뭐 그냥 별거 아닌 뉴스고 그냥 매달 한 번씩 나오는 경제 지표 발표 그 정도 매달 하잖아. 그게 뭐 큰 영향 미치겠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 보시면서 이제 미장 상황하고 또 코인 상황하고 이제 비교하실 때도 그런 정도를 좀 가늠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런 거 모르면은 맨날 끌려다니는 거죠. 예. 그냥 뭐 경제 뉴스 유튜버 돈벌이나 해주고 다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주관을 갖고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 다시 돌아와서 큰 차트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큰 차트 얘기. 큰 차트 얘기. 주봉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기본 제목에도 썼지만 기본 전략은 뭐라 그랬죠? 뭐 조정을 세게 받든 적게 받든 어쨌든 간에 결국은 더 간다. 라는 게 기본 전략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저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일단은 보도지표 중에서는 이 해시리본 지표가 3주 전에 떴고 그래서 제대로 뜨면 최소 50% 이상 상승을 보장하는 과거에 그랬단 얘기죠. 과거에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이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일단 3주 전에 떴고요. 그 상승이 아직 안 나왔죠. 횡보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역시 과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비트코인은 4년 주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그것들이 여태까지 움직여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지간하면 4년 주기 사이클을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물론 여기서 뭐 트럼프니 뭐 세계 3차 대전이니 뭐 푸틴 뭐 전쟁이니 뭐 관세 전쟁이니 또 뭐야 관세 전쟁으로 촉발되는 뭐 각국의 환율 전쟁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뭐 그런 것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가지고 뭐 4년 주기 사이클 깨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깨져서 어떻게 될 건데? 진짜 깨질 건데 안 깨질 건데 모르고요. 깨져서 어떻게 될 건데 또 모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사고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전략을 짜는 방식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 좆대로 하면 돼? 일단은 4년 주기 사이클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겁니다. 뾰족한 단수가 없다면 확실하게 깨지고 뭐 할지도 모르고 깨지면 어떻게 될지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여태까지 쭉쭉 이어져 왔던 4년 주기 사이클 일단 맞춰서 봐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가장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통계적 사고죠. 최소한. 이렇게 안 하고 아니야 지멋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건 다 어떤 사고죠? 도박적 사고죠.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도박입니다. 그래서 4년 주기 사이클 그대로 간다고 일단 가정하고 봐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높은 확률로 오차가 있을 수도 있겠죠. 높은 확률로 11월, 12월 내외가 최고점이 돼야지 맞습니다. 이 얘기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했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11월, 12월까지는 더 올라간다. 라고 일단은 봐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몰라. 근데 그렇게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저게 가장 큰 거고. 어. 그다음에 그 부수적인 이유로 뭐 해시리본도 떴고 뭐 금리 인하가 곧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또 호재로 작용돼서 오를 수 있겠냐.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거. 근데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봤을 때는 과거 패턴 데이터 분석했을 때는 11, 한 12월 정도에 한 15만 내외 가격대가 찍는 것이 가장 4년 주기 사이클 패턴에 맞는 유력한 시나리오 아니겠느냐. 변수가 없을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확히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만은 이런 전략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11월 10월까지 계속 올라가는 전략을 쓰고 15만 17만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만 12만에서 깔짝깔짝하다 좀 밀리더라도 당연히 이걸 대로 간다면 떨어진 족족 사야죠. 떨어진 족족 사야죠. 그죠? 예. 결국은 더 올라갈 건데 그게 지금 메인 전략이 돼야 된다. 제 의견이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제목에 간단하게 쓴 바로 그 내용이고 자주 얘기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드렸습니다. 자, 오늘 녹화 차트부상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면서 2부로 바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잘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따봉 버튼 지금 너무 안 눌러주셨어. 시청자 숫자에 비해서 따봉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 구독 따봉 하신 분들은 이제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되고 자, 우리 공개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또 소통도 많이 하시고 또 제가 드리는 특별 공지, 특별 브리핑도 텔레그램으로 나가기 때문에 텔레그램 들어와 계시기 바라겠고요. 다양한 공지도 다 텔레그램으로 나가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부비배 트레이딩 대회 비트겟 거래소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상금이 지원이 됩니다. 네, 상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금은 무조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참여하셔가지고 누구든 가져가야 되는 상금 가져가시기 바라겠고 대회는 매달 합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대회 끝나면 자동으로 9월 대회 시작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하단 더 보기 또 모든 제가 올린 영상 더 보기 또 라이브 하단에 또 더 보기 있고 더 보기란에 보시면 다양한 공지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질문 올려주세요. 현재 시간은 12시 33분이고 1시 종가 마감 27분 정도 남은 시점이네요. 자, 집에 먹을 게 없게님 코인 너무 빠지네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쉽지 않죠. 이제 조정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큰 전략이 서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국은 올라간다라는 어떤 목표의식이 있다면은
떨어지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떨어지는 족족 이제 사면 되고 그런 게 있다면은 아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그게 전혀 걱정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중자분들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떻게 될까 고민해 가지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어쨌든 평생 뒤졌다 깨어나도 모르잖아요. 그걸 왜 고민해? 고민해야 될 건 뭐죠? 나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뭘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이제 하늘이 정해주는 거고 난 뭘 해야 될지만 생각해서 그거만 딱딱 하면 되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그러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건 누가 알아? 하나님도 몰라. 자, 질문 올려주시고요. 업비트 상황도 보시게 되면은 도지코인인데요. 330원을 회복을 했고 이더리움도 600 한 7만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630만 원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제 이더리움을 숏 쳐야 되느냐 마느냐 얘기했던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구간이 여기였죠. 여기서 이제 빠지나 하고 있었는데 빠졌어요. 실제로 빠졌고 하지만 지저분하게 움직였죠. 쭉쭉 빠진 게 아니었죠. 예. 이권에서 들어가신 분들 있었는데 그분들이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시점까지 왔다가 다시 더 빠졌죠. 또 이것도 엄청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또 다시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뭔가 짧게 짧게 치셨으면은 수익 낼 수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어려웠죠. 굉장히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큰 방향성으로는 역시 숏은 조심해서 쳐야 된다. 언제든지 롱으로 바뀔 타이밍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흘러갔죠. 실제로. 자, 텐고님, 부비님 투자를 하면 할수록 제일 어려운 게 매수보다 매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건 모두가 다 어려워하는 거고. 저도 그게 제일 어렵고요. 매도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될까요? 이번 시즌 타이밍을 모르겠네요. 때를 기다리세요. 실력이 안 되면 때를 기다리세요. 실력이 되면은 타이밍을 본인이 잡아서 털고 또 사고 털고 또 사고 하는 거고요. 실력이 안 되면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실력이 될수록 짧게 짧게 털어 먹을 수가 있고 짧게 짧게 털어 먹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론은 간단하잖아요. 차트 이렇게 안 오른다 그랬죠? 이렇게 오른다 그랬어요. 그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죠? 네. 그럼 올라간 폭 얼마죠? 이만큼이에요. 그냥 먹으면 이만큼이죠? 근데 이 주름을 다 더하면요. 이 주름을 다 펴서 먹으면요. 이 주름을 다 펴서 먹으면 이거의 몇 배가 되는지 몰라요. 반대로 이거 숏까지도 먹으면 그러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배율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실력만 되면 짧게 짧게 주름을 발라먹는 게 최고죠. 실력이 되면. 근데 실력이 안 되면 이거 바로 발라먹으려고 했다가 지가 발리죠. 손실만 나고. 그 실력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진득하니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라고 해가지고 역시 가는구만. 나중에는 이제 팔아야 되는 중요한 타임이 오겠지만 훨씬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한두 번만 결정하면 되잖아. 이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초보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 실력에 따라 갈리는 거예요.
본인 실력에 대해서 메타인지를 제대로 하시고 제대로 생각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실력에 따라 방식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본인 실력은 본인이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없겠죠. 본인이 결정하셔야 된다. 저는 이제 길을 잡아드리는 거죠. 이더 단기적으로 4,800 돌파한다는 관점이신가요? 단기적 관점 모르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5,000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르주원님, 그치. 근데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결정 어렵죠. 인생을 결정한다는 게, 인생에서 뭔가를 결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단력이 좋고, 빡빡 실행력 좋은 사람들이 있죠. 뭐 그러다 실패하기도 하지만, 성공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거 잘하는가를 분석해서 따라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선천적인 부분이 아니잖아. 그런 거 후천적인 부분이라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잖아.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사고 방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면서 연습하시면서 경험도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잡생각을 하나씩 잘라내고 고민해봤자 어차피 답안 나오는 것들은 치우고, 그죠? 당장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중에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집중하면 훨씬 쉬워지고, 그래도 힘들다면은 잘못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리스크 관리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해놓으면 더 쉬워지고. 하나에 몰빵하는 게 너무 고민된다 그러면은 씨부랄 분산 투자하면은 더 쉬워지고. 뭐 어디까지 쉬워져야 되는데. 방법은 다 있다고. 자, 비너스님, 부비님은 현물 선물 둘 다 하시나요? 네, 다 합니다. 근데 요즘은 현물만 하고 있죠. 요즘은 현물만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격하게 말씀드렸지만 깨달음이 있으면 됩니다. 깨달음이 아직 확실하게 없는 거예요. 오르조아님도 그렇고. 확실하게 이제 깨달음이 딱 머리 띵 하고 아씨 그래 맞아 그래 씨 2주년 정도의 깨달음이 이제 와야 지금 머릿속에서 그냥 뱅뱅 도는 거거든. 간질간질. 깨달음이 빡 와야 이제 그게 실행력으로 동기부여가 빡 돼가지고 가는 거지. 아직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되고 방송도 좀 더 들으셔야 되고. 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퀀텀은 올라갈까요? 올라갈 거예요.
여기 있는 종목들 대부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것들은 장이 올라가면서 다 같이 올라갈 겁니다. 오늘 체인링크 혼자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신고가 갱신하고 막 날랐죠? 네. 아비트론도 뭐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올라왔고요. 이런 종목들이 오늘 있었어요. 사이버 이건 신규 코인이니까 빼고 체인링크, 아비트럼, 세이도 많이 올랐고요 오늘. 인젝티브, 버추얼 프로토콜, 또 최근에 꾸준히 부진했던 폴리곤도 오늘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분위기 이렇게 조금 따뜻한 바람 조금 불면은 바로 이렇게 알트들이 반응을 보여줘요. 이제 비트코인 쭉쭉쭉쭉 가게 되면은 다 따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자, 봄밤님 비트 121K 갈 수 있을까요? 12만 1000달러. 왜요? 거기서 물리셨나요? 12만 1000달러 갈 수 있고 15만도 갈 거라고 보고 있죠. 12만은 걱정할 가격이 아니에요. 미국 주식 안 하시나요? 네, 지금은 안 하는데 추후에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포트폴리오는 다른 자산 없고요. 오로지 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현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게릭님 비트가 다시 맥점 위로 일봉 마감해도 중립 추세이기 때문에 확인 매매상으로 롱 들어가기에는 좋은 판단은 아닌 건가요? 자,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맥점 구간이라고 했던 그거 여기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거 안 좋았던 구간, 중요한 구간 다시 뚫리면 좋은 거 아니냐? 앞에 설명드렸잖아.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크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롱 쳐서 잘 될 수도 있죠. 결국은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참 하다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좀 고생하다가 가든지 하면 결국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뭐 가냐 하면서 뭐 마음고생도 시키고 할 수도 있겠죠. 정확한 움직임 몰라요. 다시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다시 또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그러고 그랬죠.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중립추세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평균가잖아요. 평균가 앞에서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또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또 내려오고 또 고가격대 아니야. 그죠? 이게 최근 움직임 트렌드라고. 이 아래도 또 갔다 올 수 있다는 가능성 여전히 열어놓고 본다면은 여기서 롱 쳤다가 뭐 이렇게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뭡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라든지 뭐 봤을 때 확실한 건 없는 거지만 바로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좀 마음고생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수익이 날 가능성은 높아져요. 확률은 올라가죠. 근데 이런 상황이 나올 때는 뭐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구조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지 이제 잘못되더라도 제2의 플랜, 제3의 플랜을 짜기가 가능하죠.
자, 알티존님이 요즘 장은 웬만한 저점을 못 잡고 중간에서 추세 확인하고 타면은 얼마 먹고 다시 할까하는 것 같아. 맞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7월 8월 두 달이잖아요. 두 달 동안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 전에 좀 올라왔지만. 그래서 야, 이 정도면 저점인가 해도 시 손실이 날 때가 있고, 그죠? 완전 바닥 아니면 이것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요. 현재까지는 안전한 편이지만 중간쯤에서 타게 되면은 뭐 마이너스 갔다 오는 경험이 흔하고, 이게 중립 추세의 특징이죠. 그래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놔두면은 결국 이제 갈 수도 있는데 괜히 아 마이너스 해가지고 손절에 또 털리고 막,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자, 조선 바카 다른 분들 질문 주세요. 네. 조선 바카라님 갭은 무조건 채우는 거 아닌 거죠? 네, 무조건 채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는 채울 확률이 높죠. 근데 100%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안 채우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갭을 채운다는 걸 전제로 전략을 짜는 건 별로 그리 좋지 못하다 그랬죠. 참고용도 참. 요 갭은 채웠죠. 요 갭은 요번에 채웠습니다. 이 맥점 자리라 그랬잖아. 거기 여기까지 왔잖아. 그래서 요 갭은 딱 채웠어요. 근데 이제 안 채운 갭이 저 밑에 있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 밑에 91,500 한참 밑에죠. 여기까지 내려가면 폭락입니다. 중단기적으로는. 여기 안 채워진 갭이 있죠. 몇 달째 안 채워지고 있죠. 이거 4월달이에요. 그 외에 자들이 다 채웠어요. 다 채우면서 왔어요. 채우고. 여기는 좀 걸렸죠. 여기 좀 걸렸지만 또 채우고 한 달 만에 채웠네. 여기 한 달 만에 채웠고, 여기도 한 2주 만에 채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우는 이제 상황들이 이렇게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갭 나왔으니까 이번 주 바로 채우겠지. 안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4달째 못 채우고 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모어 원RM 님 헬스 하시는 분인가봐. 자, 2,000원 감사합니다. 몇 분 봉 아니면 몇 시간 봉 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질문인데 다 봐야 되죠. 차트 분석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려면은 확률 게임이라고 했잖아. 결국은 모두 쪽집게 그게 아니라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이해했다면은 확률은 뭐야? 다양한 관점들이 모여가지고 좀 더 교집합, 의견이 많아질수록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죠? 오차범위는 줄어들고 상식 아닙니까? 그죠? 여론조사 했어. 이재명 지지율 여론조사 70%. 이재명 했는데 100명 조사했어. 그럼 개지랄하죠. 이게 여론조사냐 쌍놈의 새끼들아. 방송국 부신다. 난리 나요. 최소 몇천 명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통계야? 그러니까 이런 분석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확률 통계 관점이라면은 최대한 많이 정보를 많이 보는 게 좋은 거죠. 왜 한 봉 하나만 몰라 그래? 그럼 확률이 나오겠어? 높은 확률이? 내가 1시간 봉을 주력으로 쓴다 하더라도 그 위아래로 여러 개 봐야죠.
그죠? 1시간 봉을 메인으로 쓴다 하더라도 뭐 30분 봉도 보고 뭐 4시간 봉도 보고 뭐 15분 봉도 보고 8시간 봉 뭐 큰 그림 보려면 1봉도 보고 다 전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이제 1시간 봉을 메인으로 쓰는 애하고 아 조까 무조건 나 1시간 봉 볼 거야 하고 하는 애하고 승률이 말도 안 되게 분석력이 차이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 100명 해가지고 이재명 뭐 노벨상 줍시다 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자 하는 시간대 봉에 주변 여러 개를 봐야 되고 보고자 하는 봉은 이제 좀 매매를 해봐야 돼요. 본인이 매매를 해봐야 돼. 그래서 나한테 맞는 시간대가 있어. 아, 나는 1시간 봉 정도로 짧게 짧게 하는 게 잘 맞구나. 아, 나는 5분 봉으로 굉장히 막 스캘핑처럼 초단타가 오히려 잘 맞네. 아니면 아, 난 단타는 안 맞아. 한 뭐 4시간, 8시간 봉? 아니면 그냥 일봉으로 진득하게 하는 게 잘 맞아. 그거는 본인이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찾아가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텐고님이 또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코인베이스 차트를 한번 봐달래. 코인베이스 차트, 주식하시는 분인가? 주식하시는 분인가요? 자, 코인베이스 나스닥 차트고요. 일봉으로 갭을 채우러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외국 차트들은 갭이 많아요. 안 채워진 갭이 수두룩하고. 그래서 갭 분석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갭 분석의 의미가 그나마 있는 건 비트코인이라서 그래요. 비트코인은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24시간 365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말에만 딱 갭이 있고 그 외에는 그렇게 갭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갭이 희귀하기 때문에 그 갭이 튀고 그거에 이제 반응하는 부분을 잡아내기도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는 다 갭이잖아. 갭이 몇십 개야. 이걸 뭘 갭을 봐. 지금 여기만 해도 씨발 갭이 몇 개냐? 어? 채워진 것도 있지만 안 채워진 거. 여기도 안 채워졌고. 이거 다 볼 거야? 그래서 큰 갭이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보려면은 차라리 좀 갭이 큰 갭 위주로 보면은 그나마 좀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느낌이 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큰 갭 위주로 보면 뭐 여기하고 요 정도가 지금 눈에 띄는 큰 갭인데 요거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요. 210불 얘기하셨네. 그럼 여기에 계신 거네. 네. 이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위에도 갭이 있는 거. 둘 중에 뭘 먼저 채울까? 알 수가 없죠. 네. 어쨌든 코인베이스 차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움직임에 거의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코인 거래소 차트니까 똑같진 않아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지. 그래서 비트코인 향방에 따라서 요거냐 요거냐 갈리겠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더왕님이 신규 매수 관점에서 스택스 차트 봐달라고. 아이든 이더왕인데 스택스 봐달라고. 네, 변절자인가요? 자, 일단 비트코인 1시 종가 마감부터 간단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막 1시가 되거든요. 요것만 잠깐 지금 됐네요. 잠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8시간 봉 1시 종가 마감. 자, 일단 가장 가까운 저항 못 뚫어서 마감을 했고 8257. 4시간 봉은 뭐 실내도 떨어져서 뭐 크게 볼 건 없다고 했기 때문에 4시간 봉은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좀 더 큰 움직임이 나와야 될 것 같고. 1시 종가 마감 중간 점검. 4시간 봉은 보류. 8시간 봉은 소폭 아쉬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아 좋댔습니다 뭐 그런 건 없어요. 이거 자체가 그렇게 중요도가 엄청나게 높은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택스 신규 매수 관점. 신규 매수 관점. 이거 비슷한 종목 많다 그랬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 올해 특히 뭐 연초 폭락 이후에 한 4월부터 이제 좀 반등을 하고 뭐좀 이렇게 그런 분위기였는데 4월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쭉 꽤나 올라온 종목들 많은데 못 올라오고 바닥권에서 좀 기고 있는 종목들 많다 그랬어요. 얘도 그중 하나인데. 그래서 스택스는 판단할 시간이 좀 있어요. 예,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이 있어요. 떨어지면 시간이 좀 더 있을 거고요. 만약 슬금슬금 올려치려고 하게 되면 시간이 좀 촉박해질 수도 있는데 이 4월부터 추세가 지금 깔끔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횡보수렴 형태, 특히 고점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 이걸 돌파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될 가능성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4월달부터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빌드업을. 그죠? 예,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지금 굵직한 상승장 비트코인과 함께 잘 온다고 본다면은 이 도중에 중간에 비트코인 조정에 따라서 개미타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 700원에서 1000원 사이에서 매집을 하게 되면은 주 수익 보기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죠. 당연히 이 구조에 대한 하방 이탈이 주요 리스크 관리 지점이 될 거고요. 비트코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밥을 시켜야겠네. 아, 배고파. 오늘은 오늘 식사는 오늘 입맛이 별로 없는데 오늘 입맛이 별로 없기 때문에 쌀국수로 가겠습니다. 쌀국수 갑니다.
양파 절임 좀 많이 주지. 어? 더럽게 조금 줘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씨. 자, 양파 절임 추가, 고수 추가해서 쌀국수 주문을 하고 배달 올 때까지 좀 하겠습니다. 방송은.